네, 4월에 CPI가 급등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요.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강하다는 우려가 드러났고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켓식스는 이분과 함께 할게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최대의 관심은 단연 오늘 밤 나오는 CPI죠.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게 실업보험 청구자 수인데 살짝 부진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오는 걸까요? 네, 지금 사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매우 커지는 상황으로 보고요.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연착륙을 할 거라시라는 기대가 좀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좀 뭐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고용 자체는 굉장히 견고했고 38만 건, 9만 건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점은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신뢰를 좀 쌓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고용을 10% 줄인다는 트윗이 있었으나 이제 팬데믹이 직접 피해가 컸던 레저와 숙박을 제외하면 미국 고용은 이제 팬데믹 이전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하반기 인플레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확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인플레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미 연준의 이제 모든 이제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적은 인플레의 안정입니다. 어쩌면 이제 사람들은 연준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각오하고도 인플레를 이제 통제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준이 기대 이상으로 긴축 속도를 서두르는 건 기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작년 이제 후반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연준은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인플레가 예측을 실패한 시점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이런 확장과는 달리 통화정책 긴축 과정에서는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점점 낮추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긴축을 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기대하는 그런 긴축 속도 자체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9월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장이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은 수요 자체를 좀 강하게 억눌러서 침체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연준이 그렇게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경제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지금 침체 우려가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 가장 좌절스러웠던 경제 지표로는 유럽과 아시아 물가를 들 수 있는데요. 5월 유로존 CPI 상승률이 이제 8.2% 전년 동기 대비 8.2%로 확 높아지고 국내 CPI 같은 경우도 전월 4.8%에서 5.4%로 예상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7월부터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각각 7월과 9월 기준금리 인상 예고했고요. 이렇게 ECB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ECB가 물가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6.8%, 2023년 3.5%, 그리고 2024년 2.1%로 상향 조정했고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2023년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고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활비가 치명적으로 높아진 와중에 이제 강력한 긴축 정책이 시작되면서 유로존의 이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좀 이제 매크로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2인자였죠.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9월에 앞으로 물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빅스텝을 단행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6월과 7월에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 또 빅스텝을 할 거라는 그런 말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지금 50bp 그 빅스텝 자체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시장도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지금 수요 자체를 억눌러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변수는 유가입니다. 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가 재차 반등하면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금일만 하더라도 120대 달러 이상을 좀 유지하면서 좀 어제에 이어서 120대 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작용한다고 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중국 상하이 재봉쇄로 좀 수요가 좀 억눌러진 상황에서는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국면을 계속 보여봤는데 반면 지금 120대 달러 유지한다는 것은 좀 근본적인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5월 CPI 자체도 5월 달에 이제 계속
미국 가솔린 가격이 별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고 이에 네. 따라서 지금 시장 예상치도 CPI, 5월 CPI 같은 경우는 전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느냐 좀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번 주 초에 EU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중단을 한다는 게 해상을 통한 수입을 중지했고요. 이제 그게 전체 에너지 수입의 한 3분의 2 이상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서 지금보다 20에서 30% 원유 생산을 줄일 방침인데요. 단순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는 하루 160만 배럴 정도고 이게 내년 200만 배럴 정도 원유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가 이제 7월에서 8월 원유 생산을 기존보다 한 50% 증산하기로 했는데 증산한 분량 64.8만 배럴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160만 배럴, 한 내년 200만 배럴 비교하면 증산량이 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공급 자체의 압박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에너지 피크가 좀 꺾이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물가도 꺾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근본적인 대외 변수가 지속된다면 유가가 130에서 140달러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유가가 130에서 140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 가계소득 증가분과 에너지 소비 증가분이 유사해집니다. 이것은 미국 경기가 침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이제 주식 시장 바닥을 이제 하방 압력에 더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면서 지금 주식시장 바닥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가가 지금 관건인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연준의 긴축 행보를 떠나서 유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 커머디티, 금, 달러 등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수요적인 차원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오고 만약에 좀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금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화가 지금 엔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좀 해결이 만약에 나중에 되고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엔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가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고 대신 이제 완전히 유가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좀 원래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좀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네. 네. 안전자산 그러면 유가랑 엔화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화는 어떻게 보세요? 달러화도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유가가 120달러 아래로 내려올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0, 40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잘 지켜봤고요.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성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